트럭 속 파란 눈이 마지막 편. 두둥. 눈뽕. 누군가 뚜벅뚜벅 창고로 걸어 들어왔다. 얼굴이 안 보여서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덩치가 크고 다리가 굵은 사람이었다. 구둣발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창고 안에 쿵쿵 소리가 울릴 정도였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온 사람이 우뚝 섰다. 나는 꼼짝 못하고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난 소리를 질렀다. 호야, 눈 떠라, 일어나. 할아버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꿈이었다. 가위 눌린 모양이다. 나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창고 문은 꼭 닫힌 그대로였다. 창고 옆에 세워진 파란 트럭에 눈이 멎었다. 아빠의 트럭. 앞이 찌그러지고 녹슨 낡은 차. 얼룩이가 생각났다. 혹시 죽지 않았을까? 잠옷 차림으로 방을 나왔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만큼 추웠지만 트럭 밑을 봐야만 했다. 만약 죽었으면 창고 한쪽에 묻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나는 트럭 밑에서부터 할아버지를 불렀다. 말 장화를 신던 할아버지가 절룩거리며 달려왔다. 나는 머리를 부딪히며 기어나와서 활짝 웃었다. 파란 눈이가 데려갔나봐. 얼룩이가 없어. 정말? 응, 마음을 고쳐먹었나봐. 그럴 줄 알았어, 파란 눈이. 파란 눈이는 괜찮은 고양이니까. 다행이구나. 할아버지가 절룩거리며 다시 갔다. 나는 입에 손을 모으고 외쳤다. 파란 누나 고마워. 얼루가 잘 가.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다. 웃음소리가 창고 가득 울렸다. 꿈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냈던 구둣발 소리처럼 창고 문을 잠글 때 할아버지한테 꿈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나는 할아버지가 애들 꿈은 개꿈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다. 꿈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할아버지의 해석이었다. 그 남자는 아마 그래 아빠일 거다. 네가 보고 싶은 모양이지. 중얼거리듯 말하고 할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올랐다. 오늘도 어김없이 등에는 기타를 맸다. 날이 추워지니까 배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진짜 가수는 어려울 때일수록 멋들어지게 노래를 불러야 돼. 그게 바로 나다.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부르릉 달려나갔다. 아니야,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 나는 장갑 낀 손을 흔들었다. 문구점 앞에서 연중이와 마주쳤다. 나는 잠자코 걸었다. 연중이도 그랬다. 그렇게 말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었다. 그러다가 신발 주머니가 툭 부딪혔다. 우리는 동시에 마주 보았다. 연중이가 먼저 씩 웃었다. 너네 과일 가게로 이사 갈 거라며? 아직은 아니야, 봄에. 나는 얌전하게 대답했다. 힐끗 보니까 연중이 얼굴에 딱지가 앉아 있었다.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봄에 네 아빠 오시니? 그럴 거야. 나는 또 얌전하게 말했다. 연중이가 또 씩 웃었다. 과일 가게도 그 할머니한테 얻은 거지? 우리 엄마도 주당 가게 얻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바느질도 못하게 됐거든. 저 연중아, 왜? 햄스터 말이야. 진짜로 파란 눈이가 그랬니? 쥐한테 그런 것처럼? 아니, 상자 안에서 그냥 죽었어. 마당에 묻었는걸. 아, 그랬구나. 나는 활짝 웃었다. 그리고 연중이 어깨에 손을 척 얹었다. 전에 그랬듯이 연중이도 따라서 했다. 우리는 가방이 덜렁거리도록 공중공중 걸어갔다. 끝. 아빠 오늘 그냥 얘기하다 가면 안 돼? 뭐 여름에 하는 거. 여름에 한입 배워물길 좀 이해를 해보자. 만약에 이게 몇 개 더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이름을 훔친 소년도 빌렸거든. 이꽃님 지음. 이게 더 옛날에 쓴 건가 봐. 이꽃님 씨가 더 어렸을 때. 이꽃님 씨는 울산에서 태어났대. 몇 살이에요? 몇 살일까? 뭐 그런 거 알아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지. 찬이 봐.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찬아, 너 때는 이꽃님 씨가 몇 살일 거야? 그럼 찬이한테 마치 세계를 건너 너에게가 갈게. 찬이가 20살 때, 20살 때는 아니겠지. 안 보겠지. 아니, 나무 이꼬님 작가라고 쳐볼까? 나무 위키해요. 그래. 프로필. 나이를 써놓지는 않았겠네. 89년생. 엄마보다 2살 어리네. 울산에서 태어나신. 그러면은 20 아니네. 30, 16. 그 정도 됐겠네. 엄마 38이에요? 그 정도 돼. 여름을 한입 베어 물었더니 하지요. 이곳의 6월은 아침마저 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왔다. 연두빛 잎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끈적하고 찝찝하다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람결에 마을 사람들의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는 눕고 남경사 집에 왔다 카대. 아이고 싹수 봐라. 인사하면 모가지가 부라지는 줄 아는갑제. 냅두소 성님. 외지인이 다 그렇슈. 왜? 그렇슈. 이거는 저희 충청도인데. 외지인이 다 그렇지. 외지인이 뭔 줄 알아? 외지인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 그치? 우리 나라로 치면 외국인.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은 외지인. 앞담화를 당해본 사람은 뒷담화가 얼마나 배려 있는 욕인지 알게 될 거다. 뒷담화가 헐났지. 어떻게 사람을 뻔히 앞에 두고 욕을 하냐고. 여기 사람들은 한여름날 에어컨 없는 방에 갇힌 사람들처럼 신경질적이다. 다들 예민하고 날카로운 게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유일하게 있는 선풍기마저 고장나 화가 난 사람들 같다. 그 중에서 제일 열받는 건 뭐니 해도 그 아저씨다. 엄마도 알고 있었을까? 아빠라는 사람이 경찰인 거. 무려 경찰이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경찰이라니 말이 되냐고. 17에 덜컥 엄마가 된 엄마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를 안고 엉엉 울던 그 수많은 밤에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됐다니 인생이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가 기차역에서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집에서는 이렇게 큰딸이 있는 거 모른다고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가. 결혼한 아내가 임신 중인데 혹시라도 너무 놀라서 뱃속에 아기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했던가.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웃기지도 않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래도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내가 한 대답은 썩 마음에 들었다. 엄마랑 저 버릴 땐 시간 주고 버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완벽한 대답이다. 좋아. 여기서 매일같이 날카로운 칼날을 가는 거야. 아빠라는 사람의 마음에 피를 철철 내고 상처를 짓무르게 할 날카로운 말들로다가 아주 쏙쏙 뽑아서 말이지. 진짜 억울했다. 나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엄마가 아파야 하는 건지. 엄마가 아픈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 때문인 것 같다. 아빠 근데 그러면 지금 엄마 나이가 얼마인 거예요? 아들 나이는 얼마고? 이 자식 나이는 고등학생이라고 그랬나? 대학생이라고 그랬나? 중학생이라고 했잖아. 중학교 유도부. 근데 근데 17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니면 임신을 한 거예요? 17에 아이를 낳아서 엄마랑 바로 헤어졌는데 지금 아빠를 만나러 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엄마랑 살다가 사는 게 17에 아이를 낳으면 지금 본nhân 지금 몇 살이지?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한 16세, 15세부터 애를 낳대. 근데 한 10살쯤에 9살, 10살쯤에 결혼했대. 그래? 그 생각만 하면 당장 누구든 붙잡고 싸우고 싶어진다. 문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동네에서는 누군가 늘 싸우고 있다는 거다. 여기 온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
사흘 동안 내가 목격한 싸움만 자그마치 5번이다. 그것도 그냥 애들 투닥거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심지어 머리가 희끗한 사람들이 욕을 뱉고 소리치며 싸우는 것만 쳤을 때만 말이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등교를 하는 아침에도 이어졌다는 거다. 그것도 내 등교 첫날. 덕분에 내 좌우명에 금이 갈 뻔했지 뭐. 내 좌우명으로 말하자면 이거다. 나대지 말자. 불의 앞에서는 더더욱. 누가 들으면 뭐 그런 비열한 것도 자랑이라고 늘어놓느냐고 하겠지만 운동을 하는 학생한테는 제법 그게 필요하다. 그것도 유도를 학생이라면 더더욱.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유도를 한다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싸움 잘하는 말이다.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냐는 말은 덤이고 이유도 없이 온갖 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니 비열이고 나발이고 할 수 있으면 눈을 찔러서라도 못 본 척 조용히 살아야 한다. 다행인 건 내가 여기에 소질이 좀 있는 거다. 그러니까 100kg도 넘어 보이는 덩치가 50kg도 안 나가 보이는 중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바로 지금처럼. 내가 분명히 경고했제. 환장하겠는 건 아무리 보고 다시 봐도 덩치 뒤로 보이는 학교 이름이 번영 중고등학교라는 거다. 괜히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고 조용히 살기 위해서는 첫날부터 지각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려면 저 덩치가 길을 내줘야 한다는 건데. 행님, 이것 좀 놔주지요. 내 진짜 학교 가야 된다. 늦으면 죽는다. 아, 제발. 와, 이 새끼 이거 학교는 가고 싶나? 두 손 모아 싹싹 비는 중딩의 간절한 외침에 비아냥이 돌아왔다.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저 불쌍한 중딩을 뉴스에서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경찰이라도 부를까? 주머니에 든 휴대폰을 만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정신 차려 하지요. 네가 뭔데 나대. 네 코가 석자다. 아니 지금 코가 문제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리고 경찰은 불러서 뭐 하는데. 이 동네 경찰이 그 사람이라잖아. 경찰 수준 보면 답 나오지. 신고 하나로 뭐가 달라지긴 하겠어? 그래도 중딩이 너무 불쌍하잖아. 덩치 차이를 봐. 근육은 왜 저렇게 많은데. 어우 저 팔뚝 봐. 그렇지. 여긴 미친 동네가 분명하다. 덩치가 한순간에 중딩을 번쩍 들어올려서 어깨에 짐짝처럼 매달자 중딩이 으악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걱정은커녕 되레 좋아하고 있었다.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엄지를 번쩍 들어올리는 아저씨가 있질 않나. 미용실 앞에서 웃어젖히는 아줌마가 있질 않나. 학교에서는 들어가지도 않은 채 카운트다운이나 세고 자빠진 학생들까지 있었다. 그때 그 애가 나타났다. 확실히 기억났다. 기차역에서 봤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날 쳐다보던 그 남자애다. 뭐랄까 비를 쫄딱 맞고 지금 이 유도를 한다는 애는 여자인가 봐. 비를 쫄딱 맞고 벌벌 떠는 새끼 고양이 같았다고나 할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 남자애라고 하잖아. 남자애다. 그래서 그런 거 남자애가 아닐까? 남자애를 남자애라고 하지. 그럴 수도 그럼 있긴 하네. 어떤 예라고 말하면 되잖아. 아니 뭐 뒤에까지 읽어보자. 뭐. 이상하게 마음 쓰이던 녀석이었다. 그 애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덩치 앞에서 척 하고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아야 했다. 덩치가 그 애를 사정없이 내를 꽂을 것만 같아서다. 하지만 내 예상은 코털만큼도 맞지 않았다. 들어가야 하는데요. 찬이가 그래 미안타 공부해야 되제. 그냥 그게 끝이었다. 덩치는 당황한 기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중딩을 내려놓았고 그 사이 중딩은 잽싸게 달려가 그 애 옆에 찰싹 붙었다. 해마 같이 들어가자. 뭐야 대체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을 눈을 비벼야 했다. 비실거리면서 할머니 장바구니 하나 못 봤던 녀석이 근육남을 말로 제압해버리다니. 대체 뭐지? 이 지역에 유지거나 엄청 부자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동네 조폭 두목의 비실비실한 범생의 아들 같은 걸까? 내 두 눈을 의심하는 사이 구경하던 아저씨는 차에 시동을 걸고 제 갈 길을 갔고 아주머니는 다시 미용실로 들어갔다. 학생들도 쪼르르 학교로 들어갔고
교문 앞에 나만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말이다. 번영 중고등학교. 그 글자 앞에서 나는 휑한 바람이 부는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거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 그대로 튀었어야 하는 건데. 더 이상은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 뒤로 나한테 일어난 일이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왜냐고? 그 조폭 두목 아들인지 재벌집 아들인지 모를 그 애가 나랑 같은 반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그 애한테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 다시 그 짜증나는 순간이 생각나려고 한다. 이런 씨. 그러니까 이번 다음 챕터는 유찬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한 번은 하지요, 한 번은 유찬, 한 번은 하지요 이런 식인데, 근데 이번 챕터는 유찬이야. 유찬. 찬아, 문제를 푸는데 누군가 내 책상을 똑똑 두드린다. 아빠 이 찬 그거잖아요. 그 아까 그 뭐지? 걔가 걔야. 아까 뭐라고 하죠? 아까 찬 누구였죠? 아니 그니까 아까 찬 누구였죠? 문제를 푸는데 내 책상을 똑똑 두드린다. 올려다보니 담임이 에어팟을 빼라는 신용을 해보인다. 전학생. 이어폰을 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지만 모든 시선이 내 귀에 닿아 있으니 별 수 없었다. 이어폰을 빼자 기다렸다는 듯 소음들이 왈칵 몰려든다. 나도 안다. 지금 교실은 전학생을 궁금해하는 아이들로 조용하다는 걸. 하지만 내 귀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놀이공원이나 노래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처럼 수십 개의 마음의 소리들이 웅웅거리며 내 귓속으로 몰아닥친다. 시끄러운 말소리에 인상이 찌푸려진다. 그러다 선생님과 함께 서 있는 여자애가 누군지 알아차리는 순간 등줄기에서 온몸으로 긴장이 퍼진다. 유재일 만나. 유도하는. 자, 보다시피 우리 반 전학생이 왔다. 그냥 전학생이 아니고 유도부다. 유도부. 야가 서울에서 유도를 억수로 잘해 뿌까 우리 정주 그 중에서도 번영을 빛내러 왔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하길 바란다. 거 우리 유도부 이름이 뭐라겠노? 칠판에 떡하니 하지오라고 적어 놓고도 담임은 전학생에게 이름을 묻는다. 하지오요. 하지오. 하지오. 뭘 한다고 이름이 하지오고? 뭘 많이 하는가배? 담임의 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린다. 하지오가 아니고 하지오인데요. 전학생이 칠판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한다. 담임은 칠판을 쓱 보더니 정정한다는 듯 손을 들고 말하지만 발음에 별 차이는 없다. 아 그래 하지요. 가서 앉아라. 와 싸움 잘할란가? 조져붙네. 서울에서 전학 온다 해가 기대했더만 유도부가. 시끄러운 속마음들이 다시 뒤섞여 들려온다. 당장이라도 귀를 틀어막고 싶어지는 쓸데없는 말들 투성이다. 속마음이 들린 뒤로 가장 곤혹스러운 장소를 꼽으라면 단연 교실이다. 얘가 진짜 속마음을 듣는 마음이 능력이 있나?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소리를 고스란히 듣는 일은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니까. 전학생은 담임의 발음을 포기한 듯 고개를 꾸벅 숙이고 뚜벅뚜벅 몸을 움직인다. 유도 붙이고 몸집이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다. 그나마 전학생이 빠르게 움직여줘서 다행이다. 인사가 끝났으니 이제 에어팟을 끼고 이 끔찍한 소음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다. 온갖 말소리를 듣는 것보다 한 가지 음악 소리를 크게 듣는 게 훨씬 나으니까. 툭! 너무 서둘러 에어팟을 꺼냈나 보다. 에어팟 한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걸 전학생이 밟아버린다. 순간 짜증이 솟구쳐 신경질적으로 전학생을 보고 만다. 전학생은 발 아래 느껴지는 에어팟의 감촉에 한 번, 그리고 내 얼굴에서 또 한 번 멈칫한다. 당황한 얼굴로 헉 소리를 내던 전학생이 빠르게 발을 치우고 에어팟을 줍더니 내 손 위로 올려놓는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요가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고요의 멈칫, 곧이어 귀에서 삐 이명이 울려온다. 온갖 소음들로 섞여있던 공간은 침묵 속에 미안이라는 그 아이의 선명한 목소리만 남는다.
그 짧은 순간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영원같이 느껴져 그 아이가 내 옆을 스쳐가고 다시 소음이 들려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이 두 번이나 저 아이와 관련이 있다. 그 생각이 스치자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진다. 내가 성큼 다가서자 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왜? 왜 이어폰 고장났어? 그 아이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본다. 소리는 영원히 멈추고 온전히 그 아이와 나의 시간으로 남는다. 하지오. 하나 더 읽을까? 아니요. 네. 어떻게? 그러면 하나 더 읽어요. 하지오. 일식 백천만 십만 10만? 30만 원이라고? 내가 처참히 밟아버린 그 녀석의 에어팟 가격이 30만 원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윙윙 돌아가던 선풍기가 녀석의 바지자락이라도 되는 듯 부여잡고 소리쳤다. 으아! 아니야, 정신 차려 하지오. 방법이 있을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그렇고 말고. 그래, 당근이 있었지. 서둘러 당근 마켓을 열어보다가 눈을 의심해야 했다. 에어팟은커녕 중고 휴대폰도 없었다. 경운기, 엔진, 분무기 사이에서 더 이상 뭘 바라겠냐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게 이런 걸까?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려 보고 손톱을 깨물어봐도 답이 없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아픈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떨어져 지내는 게 옳은 일인지 아픈 엄마에게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었다. 근데 이제는 당장 이곳 번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캄캄한 내 삶과 더불어 무지막지하게 비싼 에어팟까지 문제다. 겁나게 비싸다. 그 조그만 게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진짜 울고 싶다. 아픈 엄마에게 3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 할 수도 없고 생전 처음 본 그 빌어먹을 아빠인지 뭔지 그 사람한테도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냥 이 애한테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러게 왜 그걸 떨어뜨려서 문제를 만드냐고 뻔뻔하게 들이대 볼까? 아니면 1년 동안 청소를 대신해 주거나 숙제를 대신해 준 걸로 퉁쳐볼까 싶기도 하지만 깡패나 다름없던 덩치를 제압하던 그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 더 놀라운 건 그 자식이 무려 전교 1등이라는 거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혼자 다른 공부를 해도 누구 하나 건드리지 않는 1등이란다. 아니, 그래봤자 지가 학생이지 무슨 학생이 수업 시간에 혼자 다른 공부를 하고 앉아있느냐고 투덜대 봤지만 그 자식이 지난 5월 모의고사 때 전국 3등을 하고 경상도를 통틀어서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입을 꾹 다물어야 했다. 번영 중고등학교 50년 역사상 유례없는 수재라나 뭐라나. 그 말인즉 내가 그 녀석 대신 숙제를 해준다고 한들 놈의 성에 찰리가 없다는 뜻이겠지. 미치겠다.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 신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작정 그 녀석을 피해 다니는 게 전부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내가 유도부라 마음만 먹으면 녀석을 피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다. 문제는 유도부 역시 엉망진창이라는 거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라던 그 코치? 전날 학교에 만나지도 못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났냐고? 체육관 앞에서 간신히 만나긴 했다. 뭐 차라리 만나기 전이 훨씬 좋았지만 말이다. 뭐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학 온 하지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학생 입하고 들었다. 그게 오늘이었나? 아니요, 어제였는데요. 에이? 어제였나? 네. 그 어제는 코치님이 안 계셔서. 그래. 내가 어제는 너무 바빠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전 학생 이름이 하지오입니다. 응, 하지오. 우리 지오는 집이 좀 사는가? 네? 태어나서 이렇게 대놓고 무력적인 사람은 처음 봤다. 학생한테 집이 잘 사느냐 질문을 왜 하는 건데? 우리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뭔 상관이냐고. 집이 부자면 업어치기를 더 잘하나? 유도하는데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으려다가 참았다. 눈을 얼마나 반짝이며 묻던지 순간 거짓말이라도 잘 산다고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다. 아니요. 뭔 살아? 아주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왜요? 그런 편인데요. 그때 코치님 얼굴이 얼마나 실망감으로 가득 차던지
콧구멍에서 실망감에 콧김이 뿜어져 나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래, 그러면 들어가서 일 봐라. 저 혼자요? 그럼 뭐 얼라도 아니고 훈련하는데 쌤이 일일이 따라다니까? 아닙니다. 훈련하겠습니다. 근데 코치님은 어디 가세요? 네? 내는 급한 일이 있으가 들어가서 2학년 이세별을 찾으면 된다. 그렇게 코치님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동네 한량처럼 떠났다. 학교 운동장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뿌옇고 변한 코치님의 뿌옇게 변한 코치님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쪽 입술만 삐쭉 들어올린 채 눈을 흘겼다. 그럼 그렇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엄마의 말과 달리 이 학교가 이름처럼 유도로 번영하던 건 18년 전 일이었다. 즉 무려 18년 전부터 쭉 내리막을 걸어왔다는 뜻이다. 18년. 아주 입에 착착 붙어. 코치님이 말한 새별 선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체육관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으니까. 새별아, 내 대치기 좀 봐도 밭다리는 되는데 모두 걸기가 안 된다. 새별 선배는 키가 크고 빼빼 마른 남자였다. 머리가 온통 땀에 젖어 있었는데 모두들 그 선배만 찾았다. 이 유도부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가 저런 사람이 있어서겠구나 싶었다. 멀뚱히 서 있는 날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새별 선배였다. 다른 사람들 내가 무슨 먼지나 되는 것처럼 본체만 채했다. 전 학생이제? 네. 저기가 여자 로컬룸이다. 가서 옷 입고 온나? 코치님은 방금 만났어요. 씁쓸한 표정을 읽었는지 선배가 씩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몸풀기부터 시작해 훈련 내내 모든 일들이 새별 선배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부원은 10명 정도였는데 1학년은 날 포함해서 2명뿐이었다. 다행히 여자애였는데 문제는 걔가 좀 이상하다는 거다. 훈련을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보면 손으로 망원경을 하고 날 보고 있다.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그러더니 손가락 두 개로 자기 눈을 가리키고는 나를 가리켰다. 아, 이게 말로만 듣던 텃세라는 거구나. 온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말이다. 무시하자, 모른 척하자. 텃세쟁이들은 무시가 답이다. 내 앞가림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할 일 없는 애까지 상대하지 말자. 마음을 다잡고 훈련만 했다. 지긋지긋하던 훈련이 여기서는 내 유일한 보호막이 된 셈이다. 한참 훈련 중인데 새별 선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무슨 일인가 싶어 돌아보니 새별 선배가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켰다. 5분째 절하는데 우째 좀 해봐라. 처치 곤란한 표정 선배를 따라 고개를 돌리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질근 깨물었다. 그 여자애가 나한테 손가락 하트를 계속 날리는 중이었으니까. 대체 뭐 하자는 거냐고. 내가 빤히 바라보니 엄지랑 검지로 총 모양을 만들고는 나를 향해 쏘기까지 했다. 뭐지? 암살 예고? 뭐 그런 거였을까? 그래 놓고 수줍은 듯 웃기까지 했다. 좀 전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를 날려놓고는 이건 또 무슨 전개냐고. 아씨, 배고파서 못하겠다. 새별아, 코치님 몇 시에 온다드노? 5시가 넘자 3학년 선배들로부터 하나둘씩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새별 선배는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웃기만 했다. 그때 상준 선배가 로커룸에서 짐을 챙겨서 나왔다. 덩치가 곰처럼 큰 선배인데 이 학교 에이스라고 했다. 걔는 훈련 간다. 코치님 오면 알아서 해라. 상준 선배의 한마디에 다른 부원들도 슬그머니 훈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박이다. 보통 아무리 일찍 끝나도 7시까지 훈련하는 게 국룰 아닌가? 야간 훈련 안 하는 것만으로도 땡큐인데 5시면 훈련이 끝이라니. 평소 같았으면 만세를 부르며 뛰어나갔을 텐데 짜증나는 건 내 삶이 팍팍해졌다는 거다. 훈련이 끝나봤자 갈 곳이 없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갈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선배님은 안 가세요? 내는 좀 더 하려고. 그럼 저도 더 해도 돼요? 새별 선배가 땀을 닦다 말고 날 바라봤다. 남아서 훈련을 더 한다는 사람을 처음 봤겠지. 나도 내가 놀라운데 오죽하겠어. 당연히 되지. 가만히 보니 새별 선배는 훈련 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을 돕다가 혼자 남았을 때야 제대로 된 훈련을 하는 것 같았다. 매일 남아서 이렇게 연습했던 걸까? 선배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분명 숨이 턱까지 차 힘들 텐데 선배의 얼굴에는 힘들어 죽겠다는 흔적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보단 오히려 즐거워 보였다. 나도 저렇게 훈련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신 차려 하지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한테 유도는 딱히 할 게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차마 놓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존재일 뿐이다. 7시 반이 넘어갈 때쯤 코치님이 문을 열고 체육관으로 들어왔다. 니 먹고? 네? 저는 새로 전학 온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도 없는데 왜 안 튀고 아직까지 훈련 중이냐 말 아이가. 뭐 이딴 질문이 있지? 훈련을 하라고 해놓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혼내는 상황이라니.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거야 뭐야. 뭐? 금메달 따게? 아니요 그럴 생각 없는데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했다. 코치님 미간에 주름이 선명히 잡혔다. 그것도 지금 몹시 언짢음이라고 적힌 주름이. 여기 선배님도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점. 놀래라. 난 또 진짜 유도 할락하는 들어온 줄 알았네. 뭐야? 진짜 놀라는 거야? 안심하는 거야? 심지어 코치님 몸에서 술 냄새까지 났다. 얼씨구 훈련 빼고 갈 만큼 급한 일이 있다더니 그게 술이라 이거지. 뭐 정주가 유도의 고장이라고? 유도의 고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월급 루팡의 고장이겠지. 아니면 농땡이의 고장이거나. 여기 이 유도부는 폐업 직전에 망해가는 식당 같았다. 식당 주인도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곳 말이다.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새별이 따라 할 생각 이무 애초에 관두뿌라. 새별이는 네 같은 풋내기가 따라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풋내기라고? 코치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날 풋내기 취급하는 거지? 술 냄새나 풀풀 풍기는 주제에 이제 대충 정리하고 밥이나 물어 가자. 오랜만에 막걸리 때렸더만 속이 다 부대끼네. 너그 국밥 괜찮제? 네. 새별 선배는 이거마저 익숙한지 씩씩하게 대답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뭐 어쩌겠냐고 따라가야지. 집에서 숨막히게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 먹는 것보다 100배 나을 테고 내 뱃속의 장기들은 자기네를 굶겨 죽일 거냐며 아우성을 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체육관을 나가는데 으아! 심장이 멎을 뻔했다. 왜냐면 그 녀석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맞다. 비싼 에어팟 주인. 내가 온종일 피해 다니던 유찬 그 자식 말이다. 조금 알겠지 뭔 얘기인지? 써니야. 써니 자? 뭐라고? 내일 6시 좀 깨워주셨어요? 알겠어.